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50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참여를 강조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9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중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의 재택 치료를 시작합니다. 민선 7기 부천시의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이 77개의 부천시장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해 12월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유동인구 현황과 범죄 발생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나 범죄 취약 지역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이 노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그리워요. 네, 그러게요. 저 올해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는데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네.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네요. 그쵸.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네. 또 대구에서는 심지어 얼음까지 관측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오늘 보니까 두툼한 겨울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코트 입고 왔거든요. 네. 지구가 참 더워진다고 온난화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되려 네.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 바로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일회용컵 같은 거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위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만큼 오늘 뉴스라도 좀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일상 회복 전환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는 1,0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 시작했던 지난 7월 7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해 모두 794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77%를 차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일상 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도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늘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전 접종률 역시 64%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16살에서 17살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인들의 안전접종 관리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차 유행은 진행 중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일상생활을 되찾는다는 것 네.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김남우 아나운서는 코로나와 함께 시대를 맞아서 만약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2년 동안 좀 잃어버렸던 저녁을 되찾고 싶어요. 인원수 제한 때문에 사실 저녁 약속을 마음 편하게 못 잡았는데 이제는 좀 저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백신 접종까지 완료를 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마스크에서까지 해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깨끗하게 손 씻는 거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야 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전한 일상 회복 준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8명으로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시간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2명, 또 4명, 6명으로까지 인원이 제한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영업 시간이 여전히 10시로 제한된다는 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문화가 포장, 배달 위주로 변했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마음적으로는 편하죠. 손님들도 아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서 또 장사도 조금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인원 제한이 일단 8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기대가 되는데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당장 효과보다는 심적으로는 큰 변화가 왔다고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시가 19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들의 재택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재택 치료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가능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그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와 함께 격리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도 보호자와 함께 격리를 하는 경우에 재택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을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과 진료, 또 응급 상황 등 대응을 맡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의 부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일자리가 꼽혔는데요. 부천시가 18일 이달 기준으로 올해 공공일자리 1,700여 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게 된 취약계층에 희망 일자리, 지역 방역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일자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최근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백신 예방접종 보조 업무나 방역사업 부문과 관련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부천시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근로자 470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김포 지역의 키워드 꼽아봤는데요. 이 김포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나 범죄 취약 지역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심야 시간의 유동인구 현황과 범죄 발생지를 분석해 안심 귀갓길 후보지 14곳과 순찰 후보지 51곳을 선정했습니다. 또 연도별 과태료 부과 추이나 민원 건수를 분석해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관리 지역도 27곳을 선정했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에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선정된 지역은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재산세 증가인데요. 올해 부천에서 외국인 6,296명이 재산세 20억 9천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가 5,71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건물은 319명, 토지 268명 순이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249건으로 부천 전체 주택 거래 건수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주택을 포함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취득은 1,534건으로 취득가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회 여성 친화도시 연구단체가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구성된 함께하는 맘과 공동으로 김포 여성들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네, 김계순 김포시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포 여성들의 북콘서트 개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예, 김포시가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도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유를 보면 여성 공동체 네트워크 부족, 사회 참여율 저조 등으로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여성들이 직접 자아실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북 콘서트는 김포 지역 내 여성 공동체로 동화 작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18분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는 함께하는 맘 공동체와 경력 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 해운 스크린 콰르테 공연팀과 함께라는 주제로 여성의 삶으로서의 소재로 발간한 책 18권 동화책을 기념하고 여성 공동체 활성화를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북콘서트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 김포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한 권 한 권 우리 동네, 우리 문화가 숨쉬고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여성의 역할로 엄마, 아내, 며느리, 딸, 수많은 역할을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를 비유하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찾아가는 내용과 김포라는 낯선 공간에 전입해온 가족들이 자충우돌하면서 김포에 적응하고 김포 이웃과 살아가는 모습, 또 김포의 관광지를 하나하나 아이들 눈높이에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등 김포 여성, 엄마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김포라는 공간, 나라는 자, 꿈을 키워가는 모습들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작가분들은 동화책 작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의 삶을 담은 동화책을 냈다는 것은 정말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재취업 등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 김포시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소통의 장이 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김포시 의회 여성 친화도시 연구단체가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북 콘서트를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운이 좋아서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8분의 작가님들만이 기회를 제공받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김포시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은 누구나 자아실현 꿈을 위한 기회와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육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요. 연구 결과를 김포시 여성의 삶에 잘 반영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늘 김포시 여성의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었습니다. 민선 7기 부천시의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 최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민선 7기 77개의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2차례 더 회의를 열고 결과를 1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부천시는 지난달 공정성, 객관성 등을 염두해 ARS로 시민 217명을 무작위로 뽑은 뒤 전화 면접을 진행해 시민평가단 35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부천에서 최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부천 11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15개국 대상으로 상담 170여 건이 성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상담으로 인한 계약 예상금은 1,800만 달러, 한화로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